이번에는 PGA 클래스 A에 도전을 했다가 다시 보기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나스리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여름 처음 골프 연습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콜로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주신 형님께서 쓰시던 아이언 세트를 건네주시면서 자신도 심심하니 같이 나가자고 하십니다. 나이 40에 들어서면서 어떤 운동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잘 치던 못 치던 주위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었는데요. 친구 따라 연습장을 다니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티칭 프로도 아니시고 언더파를 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학창시절 테니스를 치시다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테니스팀 코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골프 스승님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우려는 이와의 공감대 형성 능력은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골프를 시작하고 겨울이 왜 이리 길지 하며 매주 날씨를 확인하며 주말마다 만나는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는 만약에 골프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전무한 상태여서 그저 막막했습니다. 홀아웃 한번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던 저였습니다. 티칭 프로나 골프 산업에 대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2015년 17년 당시에는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당시엔 유학 비자를 내주기까지 했던 골프 아카데미, 미국 전역에 5군데 중 아리조나까지 12시간을 운전하고 내려가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입학 자격은 핸디캡 인덱스 18개 오버파 학과에서 70일 크레딧을 수료하면 졸업을 시켜주고 보통 1년반 과정에서 3개월마다 9,000불의 학비를 예상했었습니다. 백돌이 때에 입학을 하고 1년 반 뒤에 졸업을 할 때쯤이면 싱글 플레이어, 만약에 골프 초보나 보기 플레이어라면 훅하는 조건입니다. 특히나 유학생 신분이라면 가족들을 모두 데려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바뀌면서 골프 아카데미에서 발급해주던 해외 유학생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게 되자 학생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USGTF, 사설기관 중 한국분들이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협회 자격증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골프장 9개 오버 정도를 치고 4, 5일 정도의 세미나를 거치면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골프장 헤드프로 몇몇 분께 조언을 얻고 싶어 혹시 USGTF를 아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뭔데 이 한마디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와 USGTF의 공통점은 중요한 스태프나 강사들은 PGA 클래스 멤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시험에 도전을 하는 것이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덜 창피하겠지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3년을 쳤는데 라벤은 컨시드를 받고 7개 오버파에 평균 12개, 15개로 왔다 갔다 하는 지극히도 평범한 실력이었습니다. 7개 오버파를 딱 한 번밖에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2라운드 합계 14개 이하를 쳐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식하니 용감해집니다. PGA.org를 통해 들어가 신청을 했습니다. 범죄 기록 조회를 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한 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일에 재미가 없던 차에 마침 시험이 치러지는 골프 코스에서 코스 관리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만 고생을 하면 연습을 하면서 실기는 통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코스 관리직이라고는 했지만 코스 전체를 매일 깎고 다듬는 막노동이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9불 30에 세금 떼고 나면 6불 50 정도의 금액입니다. 당연히 수입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와이프의 이해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일과는 첫 티타임 시작 1시간 반 전에 일이 시작이 됩니다. 1번 티박스부터 페어웨이, 잔디 깎기, 벙커 정리, 홀컵 위치 이동, 카트길 정돈 등등 한국 사람들 같이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만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버타임으로 넘겨야 자신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추운 콜로라도 3월 초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마치면 코스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거의 모든 골프 코스들은 직원들에게 공짜 라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주일에 4-5번 정도 라운드를 돌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집 차고 안에 네트를 설치해 놓고 새벽 2시, 3시 눈이 떠지면 차고로 내려가 아이언샷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민원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골프 작가 박경호님의 비밀 시리즈를 보면서 숏게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스코어가 10개 정도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실기 테스트 준비였지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하루에 체중이 3kg, 4kg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빨리 끝내고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먹는 것이 부실하고 새벽에 움직이고 오후에 연습과 라운드를 뛰면서 해가 떨어져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실기시험을 볼 때는 거의 25파운드 정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골프 다이어트로 블로그를 만들어 보면 어땠을까 하고 시험날이 다가오면서 조급한 마음에 코스 책임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빨리 끝나는 대로 라운드를 뛰고 싶다고 동갑내기 코스 책임자가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새벽 5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작업은 오전 11시에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의 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라운드를 뛰게 됩니다.